자, 14번입니다. 시그마가 두 개가 있으면 안쪽 거서부터 합니다. 그래서 안쪽 거를 먼저 계산을 하면 시그마 K는 1서부터 8까지 2K 플러스 4분의 1 J인데, 자, 시그마가 분배되겠죠. 그래서 시그마 K는 1서부터 8까지 2K이므로 2K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플러스 시그마 K는 1서부터 8까지 4분의 1 J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시그마 K는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죠. 그래서 2 곱하기 2분의 n의 n 플러스 1 플러스, 자, J는 K랑 상관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J는 K에 대해서 상수로 생각합니다. 4분의 1 J가 8개 있다는 뜻입니다. 4분의 1 J가 8개 있으므로 4분의 1 J 곱하기 8, 그래서 2J 이렇게 됩니다. 결과가 8, 9, 72 플러스 2J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안에 거를 계산한 게 72 플러스 2J라는 거고, 그 바깥에 J를 1서부터 8까지 하죠. 그러면 이게 또 분배합니다. J는 1서부터 8까지 72 플러스 시그마 J는 1서부터 8까지 2J. 자, 72가 8개 있으므로 72 곱하기 8 플러스 2 시그마 J는 시그마 K랑 똑같죠. 그래서 2분의 n의 n 플러스 1, n의 n 플러스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72, 8, 9, 72죠. 그래서 72로 묶고 8, 여기는 1이 남습니다. 자, 그래서 72 곱하기 9고, 72 곱하기 9는 9, 7은 63, 9에 28이죠. 그래서 648이 되겠습니다. 시그마가 두 개가 있으면 안쪽 거서부터 합니다. 그리고 시그마랑 상관없는 문자는 상수 취급합니다. 자, 15번. 다음과 같이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 AN에서 A5의 값을 구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AN 플러스 2를 AN분의 AN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씁시다. 그러면 1을 대입하면 A3은 A1분의 A2의 제곱이 되고, A1이 2, A2가 4죠. 그래서 16, A2, 3은 8이 되겠습니다. A4는 n에다가 2를 대입하면 A2분의 A3의 제곱이 되고, A2가 4라고 했네요. A3은 8로 구했죠. 8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약분돼 사라지니까 16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려고 한 A5는 n에다가 3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A3분의 A4의 제곱이고, A3은 8이죠. A4는 16이었습니다. 그래서 16 곱하기 16, 8하고 16하고 약분되면 2죠. 2 곱하기 16은 32, 그래서 정답은 32가 되겠습니다. 자, 16번. 어떤 식물에 씨앗을 심으면 그 중에 40%는 죽고 나머지는 5배씩 씨앗이 맺힌다고 합니다. 맺힌 씨앗을 모두 거두어 다음에 모두 심는다고 할 때, 올해 A에게 씨앗을 심었다면 7년 후에 심을 씨앗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A개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40%가 죽어버린답니다. 0.4A가 없어져 버리고, 그거에 5배가 되는 게 얘가 이제 1년 후에 씨앗의 개수, 그러니까 A1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을 계산하면 0.6A이므로 3A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년 후에는, 이게 1년 후죠. 2년 후에는 1년 후에 씨앗의 개수에서 40%가 죽는다 그랬죠. 0.4에 3A, 3A에 40%가 죽으니까 빼고, 그거에 5배가 이제 2년 후에 씨앗의 개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계산하면 3A 곱하기 0.6 곱하기 5므로 3의 제곱에 A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쭉 하면 7년 후에는 1년 후에는 3의 제곱, 2년 후에는 3의 제곱, 7년 후에는 3의 7제곱의 A,
개만큼의 씨앗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문제에 표현들이 좀 이상한데 오타라고 생각하시고 1년 후에 나오는 씨앗의 개수, 2년 후에 나오는 씨앗의 개수, 규칙을 찾아서 7년 후에 나오는 씨앗의 개수가 다음과 같이 됨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17번. 아침마다 50mg의 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은 60%만 흡수가 된다고 하네요. 자, 60%가 흡수되니까 남는 거는 40%가 됩니다. 그러니까 50mg을 먹으면 60%는 흡수가 되고 40%, 즉 여기서는 처음에는 20mg이 남게 되는 거죠. 자,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지 N일 후 새로운 약을 먹기 직전에 몸 안에 흡수되지 않고 남아있는 약의 양을 AN이라고 할 때, 즉 여기서 A1은 1일 후에 약 먹기 전에 남아있는 양이죠. 근데 처음에 50mg을 먹었을 때 60%는 흡수되고 40%는 남아있어서 20mg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게 A1이 되겠습니다. 1일 후에 남아있는 약의 양이 A1이고 그 A1은 50에 40%, 20mg이 됩니다. 만약 N일 후에 남아있는 약의 양을 AN이라고 할 때 그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를 구해야 되는데요. 자, 약을 먹기 전에 이미 AN만큼의 약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얼마만큼이 더 들어가나요? 아침에 50mg을 더 먹게 되죠. 근데 그래서 몸속에 이제 남아있는 양, 더해진 양, 그래서 몸속에 들어오는 양은, 그러니까 몸속에 있게 되는 양은 이만큼입니다. 근데 이만큼이 전부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60%만 흡수가 된답니다. 60% 흡수가 되니까 남아있는 양은 100분의 40이고 이 양이 다음 날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날 n 플러스 1번째 날 남아있는 약의 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면 100분의 40이 5분의 2이므로 5분의 2의 AN 플러스 20이 되겠습니다. 이게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입니다. 첫 번째 항은 이미 구했습니다. 자, 18번. 자연수 n에 대하여 명제 pn이 참이면 pon이 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n이 참이면 n을 5배 한 것도 참이 되는 겁니다. 자, 기억. p1이 참이면 1을 5배 한 것 5도 참이라는 뜻입니다. 5가 참이면 5를 5배 한 것 25도 참이고 25가 참이면, 그러니까 p25가 참이라는 얘기입니다. p25가 참이면 25를 5배 한 것 p125도 참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지금 p10은 여기 없죠. 그래서 기억은 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니은은 p2가 참이면 2를 5배 한 p10도 참이고 p10이 참이면 10을 5배 한 p50도 참이 됩니다. p50이 참이죠.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만약에 p3이 참이라면 p3이 참이라면 3을 5배 한 15도 참이고 p15가 참이라면 15를 5배 한 75도 참이 됩니다. p75가 참이면 75를 5배 한 p375도 참이 되겠죠. 그래서 p375가 참이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참이 됩니다. 다음 좀 보기 좀 옳은 것은 니은과 디귿입니다. 다음 19번. 이 성립함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는 건데요. n이 4 이상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함을 증명하는 거네요. 그래서 첫 번째 n이 4일 때 성립함을 증명합니다. n이 4일 때 좌변은 1에서부터 2, 3, 4까지의 곱이죠. 계산하면 6, 4, 24입니다. 자, 우변은 n이 4니까 2의 4제곱, 2의 4제곱은 16이죠. 여기서 명백하게 좌변이 우변보다 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n이 4일 때는 성립합니다. 이제 수학적 기납법은 n이 k일 때를 가정합니다. n이 k일 때 1 곱하기 2 곱하기 3 점점점 k 2의 k제곱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증명하는 건데요.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점점점 k를 거쳐서 k 플러스 1까지 곱한 게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일단 자, 이 부분보다 작은 게 2의 k제곱이죠. 그래서 이거 대신에 2의 k제곱을 쓰면 이렇게 됩니다. 얘는 2의 k 곱하기 k 플러스 2의 k제곱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얘가 2의 k 플러스 1제곱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얘가 되는지 확인하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자, 얘하고 얘 중에 앞에 게 크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빼봅시다. 2k 곱하기 k 플러스 2의 k제곱에서 2의 k 플러스 1을 빼봅니다. 빼면 이제 2의 k제곱으로 묶으면 되겠죠. 그러면 k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되고 이거는 2의 k제곱 k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k는 4 이상이죠. 4보다 크니까 얘는 0보다 크게 됩니다. 따라서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뺐는데 결과가 0보다 크니까 앞에 게 뒤에 거보다 크다. 즉 얘가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자, 요런 이유로 얘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얘가 얘보다 크죠. n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식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자, 따라서 1번, 2번 A에 주어진 명제는 4 이상인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한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시그마 기호를 풀어 써봅시다. k에 1을 대입하면 A2, k에 2를 대입하면 A에 5, k에 3을 대입하면 A에 8가 21입니다. 여기도 k에 1을 대입하면 A에 1, 2를 대입하면 A에 4, 3을 대입하면 A에 7가 12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A에는 등차 수열이네요. 등차 수열이니까 공차가 있겠죠. 공차를 D라고 하고 첫째 항을 A라고 합시다. 그러면 A2는 A 플러스 D, A5는 A 플러스 4D, A8은 A 플러스 7D가 21이고 A5는 A5, A4는 A 플러스 3D, A7은 A 플러스 6D가 12입니다. 이제 변변 그대로 빼줍니다. 그럼 A 다 없어지고 D, 여기도 D, 여기도 D가 9죠. 그래서 3D가 9니까 D는 3이 되겠습니다. 자, D가 3이므로 여기다 대입하면 3A 플러스 9D니까 27이 10이죠. 따라서 3A는 마이너스 15, A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A가 마이너스 5고 D가 3이니까 일반항 A에는 첫째 항은 마이너스 5고 공차는 3인 등차 수열 3n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A의 2K입니다. 그러면 A의 2K는 어떻게 쓰냐? n에다가 2K를 넣으면 6K 마이너스 8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요 수열은 첫째 항이 마이너스 2고 공차가 6인 등차 수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2 수열만 따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K에다 1을 대입하면 첫째 항은 마이너스 2고 공차가 6인 등차 수열. 그런 등차 수열의 6개의 항의 합을 구하는 거네요. 자,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 2분의 6에 첫째 항은 아까 마이너스 2라고 그랬죠. 마지막 항은 6번째 항이므로 요 K에다가 6을 대입하면 됩니다. 36에다가 8을 빼니까 26. 36에 8을 빼면 28이죠. 자, 계산하면 26이고 26 나누기 2는 13이고 13 곱하기 6은 78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1번. 자, 21번도 일단 시그마 기호를 풀어 써봅시다. K1을 대입하면 A1, 2를 대입하면 2A2, 3을 대입하면 3A3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어디까지 대입하냐면 30까지 대입했으면 30에 A30가 130이고 여기는 K에 1을 대입하면 1A2가 됩니다. 2를 대입하면 2A3, 3을 대입하면 3A4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 29를 대입하면 29에 A에 30,
30을 대입하면 30에 a에 31가 40이 됩니다. 이제 이 두 식을 빼줍니다. 빼면 a1 빼면 a2 빼면 a3 a4 해서 자 여기 a30 빼기 30에 a31 하고 130에서 40을 빼니까 90 이렇게 됩니다. 자 a31이 3분의 1이라고 했죠? 그럼 얘가 10입니다. 10을 이항해 가면 a1에서 a30까지의 합은 100입니다. a1에서 a30까지의 합이 100. 자 그게 구하라는 거네요. 그래서 답이 100입니다. 자 다음 22번. 자 2차 방정식에 두 군이 나오면 근과 계수의 관계죠. 그래서 두 군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이므로 an, 두 군의 곱은 a분의 c이므로 an 플러스 1을 쓰고 이거 전개하면 전개하면 알파 n 베타 n 마이너스 알파 n 플러스 베타 n 플러스 1이 5가 됩니다. 알파 n 베타 n이 an 플러스 1이죠. 알파 n 더하기 베타 n이 an입니다. 가 4. 등차 수열이네요. 자, 첫째 항이 10이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므로 일반항은 이렇게 되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A10은 10 곱하기 10 더하기 9 곱하기 4 그래서 46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이런 직선으로 평면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로는 두 개로 나눠지죠. 두 개로는 네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 둘, 셋, 네 개죠. 세 개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로 나뉘어집니다. 자, 직선과 직선이 만날 때 평면이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한번 관찰해 봅시다. 이런 직선이 있습니다. 지금 평면이 하나,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직선을 하나를 긋습니다. 직선을 하나를 그으면 직선과 만날 때 원래 하나였는데 하나가 더 생깁니다. 그러니까 직선과 만날 때 평면이 하나가 더 생깁니다. 그리고 만나고 나서 또 하나가 더 생깁니다. 자, 지금 4개가 있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직선과 만날 때 하나가 더 생깁니다. 원래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가 더 생깁니다. 자, 또 직선과 만날 때 하나가 더 생깁니다. 원래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가 더 생기죠. 그리고 뚫고 나가서 또 하나가 더 생깁니다. 원래 하나 있었는데 하나가 더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직선과 만날 때마다 평면이 하나씩 생기고 만날 때마다 하나씩 생기고 맨 마지막에 추가로 하나가 더 생기는 겁니다. 자, 여기 n개의 직선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n개의 직선이 있을 때 나뉘어지는 영역의 개수를 an이라고 합시다. 여기다가 여기 n개의 직선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n개의 직선이 평면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평면의 개수를 an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직선을 하나를 더 그어가지고 평면을 더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선을 하나를 더 그어서 평면을 나눴으니까 n개짜리 직선으로 나뉘어진 평면에 하나를 더 걷으니까 이제 n 플러스 1개짜리 직선으로 나눈 평면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직선을 하나만 더 그으면 이제 n 플러스 1개짜리 직선으로 나뉘어진 평면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n 플러스 1번째 직선을 그을 때 이제 평면이 어떻게 생기냐면 직선과 만날 때마다 평면이 하나씩 생깁니다. 그런데 직선과 몇 번 만나냐면 여기 n개의 직선이 있으므로 직선과 n번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직선은 다른 직선들과 n번 만나게 되고 만날 때마다 평면이 하나씩 생기므로 n개의 평면이 추가로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뚫고 나오면서 추가로 하나가 더 생깁니다. 얘가 n 플러스 1개의 직선이 있을 때의 평면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24번. 얘가 6의 배수임을 수학적 기하법으로 증명하는 건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n이 1일 때 증명합니다. n이 1일 때는 1 플러스 6이니까 6은 6의 배수 맞죠? 그래서 n이 1일 때는 6의 배수 맞습니다. 자, 두 번째. n이 k일 때 6의 배수라고 가정합니다. k세제곱 플러스 5k가 6의 배수라고 가정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한글로 6의 배수라고 써주면 이제 계산이 안 되죠. 그래서 6의 배수일 때는 6m 이렇게 써줍니다. 여기서 m은 자연수가 되겠죠. 자, 이제 n이 k 플러스 1일 때 이제 6의 배수가 되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자, 여기 k에다가 k 플러스 1을 집어넣어 봅니다. k 플러스 1의 세제곱 5에 k 플러스 1 그리고 정리를 해봅시다. k의 세제곱 3k의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 플러스 5k 플러스 5 이렇게 되는데, 자, k 세제곱 플러스 5k가 6m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얘는 3k로 묶을 수 있습니다. 3k로 묶으면 k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1 더하기 5는 6 이렇게 됩니다. 6의 6의 배수입니다. 6도 6의 배수죠. 자, k 곱하기 k 플러스 1 연속된 두 자연수의 곱은 2의 배수입니다. 2의 배수에 3이 곱해져 있으니까 이것도 6의 배수죠. 6의 배수, 6의 배수, 6의 배수이므로 6으로 묶어낼 수 있습니다. 즉 얘도 6의 배수인 거죠. 그래서 n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요것도 6의 배수가 됩니다. 자, 수학적 기납법 첫 번째가 6의 배수임을 증명했습니다. k일 때 n이 k일 때 6의 배수라고 가정하면 그 가정을 토대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6의 배수라는 사실을 증명해냈습니다. 따라서 n세제곱 플러스 5n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6의 배수가 됩니다.